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 오늘 일요일이고요. 제가 저번에 마지막 당직이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먹으러 끄는 건 아니고 이게 진짜 마지막 당직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 당직.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하수 목금토 하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당직이라서 오늘 좀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니죠. 예, 일요일날 밤에 나가는데, 왜냐면은 제가 한 주 동안 주치의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원래 주치의를 보는 그 아르년차 선생님이 휴가를 가서 제가 그 주치의를 좀 일주일 동안 맡아서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그 정식 근무는 월요일부터기는 하지만 그 환자 발표도 하기 때문에 환자 발표 명단도 좀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있거든. PPT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 파악도 좀 가서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실제로 보고. 열정페이는 트렌드다. 어차피 모든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에는 그만큼 그림자가 지는 법이다. 외국인 데리고 한국 구경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웬만한 메뉴는 다 배달을 해주는 대한민국이라 참 신기하고 너무 좋다고 하지만, 반면에 어디든 배달을 가야 하는, 웬만한 메뉴는 다 배달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다. 빨간 날에도 밤늦게까지, 심지어 24시간 하는 가게나 병원들이 있어서 좋다고 한다면, 반면에 빨간 날에도 어김없이 출근을 해야 되고 심지어 24시간 일하는, 혹은 2교대, 3교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한창 팔팔했던 28살의 나는 응급실 트리아지에 앉아서 24시간 근무를 하며 3교대를 하는 간호사들을 진심으로 부러워했다. 그리고 총알 배송, 당일 배송이 있다면 많은 물량을 빨리빨리 정신없이 일을 해서 총알 배송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누군가의 미소와 안락함은 누군가의 고통과 푸념일 수 있다.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은 조금 불편해도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사실 그때는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냥 그런 게 당연했던 때였다. 12시가 되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스위트 뮤직박스를 틀었고, 2시가 되면 고스트 스테이션을 듣다가 잠이 들었다. 12시에 한강변에서 먹는 치맥도 좋지만 12시에 좋아하는 음악이 선곡되어 나올 때의 그 짜릿한 느낌도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편한 직장이란 건 내가 알기론 없다. 다만 남들이 보기에 편해 보이는 직장과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직장만이 있다. 파이어 운동이라는 게 있던데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레지던트가 뭐 주 80시간, 88시간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렇게 근무 시간이 딱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일요일 날 이런 비정규적인 근무 시간도 꽤나 많을 뿐더러, 그리고 사실은 근무 시간만 포함해도 80시간을 지키는 병원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가서 일단은 좀 짐 좀 풀고, 그래도 시험 끝나고 나름 쉰다고 좀 쉬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 명단 만드는 게 나름 좀 빡시거든요. 그러니까 빡신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발표하는 그 컨퍼런스 시간이 7시 반인데, 월요일날 아침 새벽 응급실을 통해서도 이제 24시간 동안 열려있으니까, 응급실은 그때 이제 막 새벽 4시, 5시 이때 이제 입원 결정이 나는 환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전날에 만들어 놓고 자고, 이제 일어나서, 전날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일어났겠죠. 근데 새벽에 자고 있는 사이에 막 환자가 두세 명씩 입원을 해버리면은 이제 교수님한테 한 소리 듣죠. 너 그거 미리 안 만들어 놓고 유지와수 만들어, 응? 뭐 한 소리 듣는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저는 이번 주는 주치의를 보고 내일 마지막 당직을 하게 됐습니다. 와,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한적하진 않은데요 이거. 아 진짜, 아까 보니까 피부과 2년차 선생님 병원 들어가던데, 저는 뭐 워낙 찡찡이라서 사실 방송이 안 나올 때 계속 찡찡대고 있고,
저를 제외한 모든 의사 선생님들 참 리스펙트합니다. 이날이었나? 전날 대전에 확진자가 처음으로 3명이 나온 어느 날이었다. 신종플루 때는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메르스 때는 군의관을 하고 있어서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이 지냈는데 전염병이란 게 참 무섭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기적인 사회 공공 시스템들을 무너뜨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였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될 당직실입니다. 오, 뭔가 저기가 제 책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직 한 번도 안 빨았습니다. 시간이 8시 40분밖에 안 돼갖고 10시 40분까지 영화 보고 그때부터 일을 하죠.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당직 한동안 안 서갖고 어떤 느낌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각자 취미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군의관 시절 나의 취미는 5조 5억개였지만 나머지는 이제 형태만 남아있고 지금 몇 개 안 남은 취미생활 중 영화 보는 게 참 좋다. 특히 그 영화가 띵작이라면 그날은 정말 한참을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 같다. 나라는 사람이 행복함과 안락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일을 좀 적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옛날에는 공부 잘해서 이과하는 의사가, 문과하는 판검사가 되는 게 소위 짱이었다. 돈도 잘 벌고 뭔가 멀리서 보면 몸도 안 쓰는 것 같은 게 일도 참 편해 보이고 사람들의 리스펙도 적당히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그냥 있어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것 같다. 세상은 바뀐다. 어느 유명 유튜버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취미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앞서 말했던 소위 옛날에 짱 먹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현타가 왔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책, 특히 여행책을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서점이나 시청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봐도 여행책은 질리지를 않았었다.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멋진 풍경과 사는 방식들이 있었고 여행자의 앞에 리얼하게 펼쳐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광경을 보며 그가 느낀 가벼운 사색들을 읽고 있으면 뭔가 황홀한 기분이 든다. 유튜브도 그렇다. 다른 사람들의 사는 방식들, 다른 생각들을 규격화된 틀 없이 이렇게 생생하게 눈으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딴판이라 신기했던 적이 매우 많다. 뭐든 쉽지 않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쉬워 보이는 일과 더 힘든 일이 있을 뿐이다. 왜 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하나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다. 겉보기엔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건 겉보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위대한 뮤지션에 대한 이런 영화는 좀 치사하다. 그냥 전주만 들었는데도 웃음이 배시시 나온다.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건 국영수지만 실제 인생은 은미체다. 이런 영화는 사실 좋고 나쁘고 말하기 좀 그렇다. 전주만 들어도 행복하다.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사치스럽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는 생각도 든다. 영화 끊어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급한 일이 생각나서 끊었다. 야식 먹을 시간이다. 네, 안녕하세요. 당직이신가봐요 오늘? 예. 희망자는 많이 있죠. 그래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다 음악 격리실에 격리 중이고요. 음악 격리실 몇 개 있어요 근데? 별로 없지 않나? 바이탈 사인 괜찮으면은 네. 전원 안 받는다고 했대요 총대. 그러면 우리 감염내과 없는데 어떡해요? 망한 거죠. 그럼 호흡기내과에서 다 보는 건가 그 사람들?
일할 시간이다. 아까 보다만 영화를 계속 보고 싶다. 근데 일할 시간이다. 내일부터 주치의를 맡게 된 환자 파악을 좀 한다. 주치의는 시키지만 고년차 당직실에 컴퓨터 설치는 안 된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이야기인지는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은 더 잘 알 듯하다. 회사에 일을 하러 왔는데 컴퓨터를 안 주는 것과 비슷하다. 전역을 하고 그토록 바라던 사제병원은 군대만도 못했다. 처음에 충격받고 때려치고 나갈랬는데 나의 버킷리스트, 전문의 따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가끔은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은 근처에 있는 PK룸에서 하기로 했다. 끝.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서 회진 돌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다행히 자는 사이 실화는 없었다. 프리라운딩을 도는데 환자가 골고루 퍼져 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는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은 잘 알 듯하다. 여기서 주 2회 컴퍼를 하는데 이제 여기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좀 짠하지는 않고 홀가분하다. 우리 의국의 자랑거리 마약 쇼파가 있다. 오랜만에 주치의를 하니 멘붕이다. 무엇보다도 졸리다. 네, 교수님. 짬이 나서 손톱을 잘랐다. 등산 다녀온 뒤로 부분적으로 갈라진다. 엄마가 기침이 계속 나오고 인후통이 있다고 하셔서 내과를 가보라고 했다. 여기 응급실은 지금 40여 명의 코로나 의심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대기 중이다. 엄마는 동네 내과에서 다행히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기약을 받아오셨다. 저녁 메뉴가 너무 좋다. 이런 게 2,500원이라는 게 더 행복하다. 근데 다음 달부턴가 4,200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몇 안 되는 좋은 점이 사라졌다. 여기 카레라이스에 계란 살짝, 김치 한 조각 딱 올려 먹으면 존맛탱이다. 이제 30분만 있으면 제 인생의 마지막 당직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전공의 당직이다. 며칠 뒤면 내 인생의 펠로우 첫 당직이 시작되려나? 지금 남들 잘 때 공부하면 나중에 남들 잘 때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말은 개같은 거짓말이다. 잠은 잘 수 있을 때 자라. 근데 이게 어떻게 기록이 안 남잖아, 우리가 했다는 게. 병원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과 의국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시국이 시국이라 코로나 선별진료소 근무를 한다. 다음 주 일요일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페이는 열정페이다. 인사과에 당직 수당을 문의했더니 지침이 없다고 한다. 군대에선 초과 근무라도 찍었었는데 군대는 합리적이었다. 화장실 가려고 하잖아. 옆에서 환자들이 선생님 어디 가요? 환자 안 보고 그래. 지금 당직 시작한 지 1시간 12분 지났거든요. 원래 이런 말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당직이니까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콜이 진짜 안 오네요. 잘했어.
나도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 오늘 잠은 다 잤다. 됐어. 앉아. 마지막 당직인데 잠을 잘 순 없지. 유퉁유. 병국류. 왓썹 유맨. 우국이에요? 나 우국. 아니 부탁 하나만 할 게 있는데. 또? 부탁을 거의 뭐 한 10분에 한 번씩 하네. 입 터지네. 당직실의 행복, 병국실의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No, of course not. I'm. 어제 딱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내가 당직이 맞나 오늘? 네? 존경은 좀 딥하고 좋아하는 혹은 격하게 아끼는 그런 인물이나 사물이나 음식을 따라가 보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게 진정한 실습이다. 어릴 때는 내 인생이 뭔가 성공한 인생이길 바랬다. 정말 위대한 개츠비처럼 눈부시고 화려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실 위대한 개츠비는 안 봤다. 하지만 이제는 성공하지 않더라도, 아니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주 행복하고 나와 서로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눈부시다고 생각한다. 진짜 이런 얘기하는 거 구린 거 알지만 어릴 때 내가 꿈꿔오던 성공을 태어나면서 이미 이룬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그냥 나에게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 36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은데 누군가는 아직도 나를 보며 성공을 강요한다. 어찌 보면 로드무비 같은 다큐멘터리 라면을 좋아하는 것도 테마가 있는 여행이나 삶은 무언가 가득 찬 느낌이 든다. 따뜻하다. 네. 오, 맞다. 큰일 뻔했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다. 좀 늦게 왔네. 여기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마지막인 게 너무 많아. 뭔가 내가 시험 보고 온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콜이 안 온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 요즘 EBS 채널과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너무 재밌다. 6시간 동안 콜 3개 왔다. 이 정도면 평생 직장으로 해도 아니 오늘이 막당이다. 공부는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만 쉬자. 머가리가 확실히 많이 나빠졌다는 게 느껴진다. 진짜 머릿속이 뿌옇다. 이러다 조발성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짬을 내서 약수터에 왔다. 요즘 주식장이 안 좋아서 물 사 먹을 돈도 아껴야 된다. 매일매일 한 달 월급이 날아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쓰면 된다. 안 쓰는 건 내가 선수다. 이제 퇴근하려면 18시간 남았습니다.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좀 잡시다. 자다가 2시 52분에 콜이 와서 받긴 받았는데 오랜만에 당직이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는 누구인지,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 한 10초간 멍했다. 신한 노트였다. 예전에 응급실 당직을 서던 날 당직실 침대에 잠깐 잠들었었는데 응급실 환자를 보는 꿈을 꾸었다. 환자를 다 처리하고 내려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 콜 찍은 지 3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냐고 하길래 내가 방금 응급실 갔다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어이없이 웃었다. 나는 이 상황이 전혀 웃기지 않았다. 인생이 길고 긴 호전몽이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입니다. 6시. 퇴근까지 12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회진 돌아야 하는데 교수님이 안 오신다. 회진을 돌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지럽다. 옆에 책을 쌓아놓은 건 컨셉이 아니고 시험 끝나서 치워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쌓아놓고 있다. 펠로우 시작하기 전에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저희 가서 먹어야 돼. 아니 여기서 먹는 게 나아. 이제 퇴근까지 4시간 남았다. 당직 수고하시기. 오이 살롱. 아니. 요새는 좀 약간 진짜 사람 많은 데가 좀 무섭지 않아? 그래서 제가 고민이야, 고민.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 하는 학교 모임이다. 어때? 누나 표정을 나는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장조림이다, 그냥. 조금 거시기 한데 여기 맛이. 그냥 먹어보는 거지 뭐. 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써? 모양에 비해. 인스타용이네. 내가 먹어본 토시 중에 제일 맛이 나 감자튀김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사람마다 입맛은 천차만별이다. 2차에서 전우나는 수삼우유를 주문했다. 맛만 보려고 살짝 먹었다가 토할 뻔했다. 우리들은 막 지금 거기 들어보면 막 악착같이 사는데 막 여유 있게 막 그렇구나. 좋겠다. 돈을 빨아들여야지. 일하면서도 버는 돈, 주식 떡상하고. 선배 없어지면 10억 모은 줄 알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오죠. 아니야 나는 안 사라져. 왜 사라져? 카톡방에서 나 죽는 거야. 우리는 서로의 버킷리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남의 전성기와 나의 최악의 시기를 비교하는 거라고 하던데 내가 최악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다.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하기 싫은 걸 하며 살아간다. 그래도 적어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고 싶었던 36살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어릴 때의 꿈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바뀌었다. 어른이 되면 꿈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세계 3대 트레킹을 떠나고 싶고 언젠가는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 언젠가는 아무도 없는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 휴가도 보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각만 해도 행복한 꿈이 있으면서도 나는 결국 마조이스트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공부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다. 당시 우리 집 형편으로는 매일 집에 꽂아주는 아이템플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던 것 중 하나는 우리 집 근처에 아이템플을 하는 사람 집 앞에 꽂혀있는 아이템플을 눈으로 쓱 풀고 다시 꽂아놓고 오는 일이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타고난 재능이란 게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를 만들 때 찍는 스탯이란 게 있듯이 우리는 각자 장단점이 있으며 잘하는 곳에 좀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때문인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열량한 선민의식 때문인지 처음엔 기분이 참 좋다. 에스튼 컬처의 실제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영화 에스러버를 보면 부자들은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돈보다 남들에게 부자로 보여지기 위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독백이 나온다. 보기에는 멋있지만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고 선수 생명을 깎아먹는 게 인파이터인데 나는 안타깝게도 설렁설렁해도 점수가 뚝딱 하고 나오는 그런 부류가 아닌 노력형이었다. 중학교 3년 동안 나의 생활 패턴은 비슷비슷했다. 나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고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겠지만 어찌됐건 어설픈 재능은 괴롭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 힘들 때마다 내 머리카락을 잡아뽑기 시작했고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자 머리에 군데군데 소위 땜빵이 생기게 되었고 내 머리는 손으로 돌돌 말아놓은 마치 홀라당 타버린 머리처럼 되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일반 인문계를 진학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공계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긋지긋한 내신 지옥을 벗어나고 싶었다. 거기서는 내가 굳이 1등을 하지 않아도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그래도 수능만 빡세게 준비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은 노는 게 일이라는 부모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의대를 들어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대생의 일은 노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근성 있게 놀았고 들어갈 때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지만 동기들이 졸업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나이는 36이 되었고 아직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호주 워홀을 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네일로를 이용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사등이라는 영화에서 아이의 엄마가 남편에게 나는 얘가 대회에서 1등 못하는 게 맞고 오는 것보다 더 무서워 라는 생각이 대한민국을 꿰뚫고 있다. 나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36시간의 연속 근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몇 번 하다 보면 적응을 한다. 3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적응이 안 된다. 그냥 36시간 조져지고 며칠 동안 하루 12시간만 일하며 살아났다가 다시 차례가 오면 36시간 일하며 시체가 되고를 반복한다. 물론 가끔 초인들이 있다. 나도 딱 한 번 봤는데 내가 인턴 때 정형외과 1년차 선생님이 그랬다. 당시 88시간 전공의 특별법이 없던 때라 모든 과가 오버로딩에 시달렸지만 그중 정형외과는 난이도가 S랭이었기에 2,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자고 올 수 있는 소위 4시간 오프에도 잠을 포기하고 술 드시고 성격도 엄청 좋으셨다. 그 선생님의 한쪽 어깨에는 부처님과 알 수 없는 한자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걸 보고 잠시 나도 문신을 해볼까를 심히 고민해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나와 같은 일반인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다시 재생하는 감과 쪼아먹힘을 반복하며 즐거운 전공의 생활을 보낸다. 당시에는 모른다. 그리고 몸을 막 굴린 후유증은 어느 형태로든 찾아오는 것 같다. 당직 서는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전공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다면 가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땐 그냥 내가 그랬듯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게 훨씬 낫다. 나도 그랬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병원 안에서만 지낼 때는 이게 세상의 전부 같지만 사실 나와보면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우리에게도 인생이란 게 있으니까. 끝에 저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요철 같은 게 있으면은 묶어놓으시고 요 끈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사면은 사용 방법이 다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쭉 끈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여기다가 묶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고리를 걸고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전에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여기는 열리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찬이. 네, 심플합니다. 끈도 사실은 요거랑 이거랑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암막 커튼 외국에 기증을 하고 갈 겁니다. 와, 참 별일 다 했었는데 여기서